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한 사우디아라비아 거대 자본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허스퍼는 3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오히려 경기력이 더 상승하고 발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사실상 종신계약을 맺을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현지 최신 독점 보도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올 여름 새 계약 협의에 대한 최신 상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와 사실상 종신계약을 체결할 것이 유력하다라는 보도였죠. 이 보도들은 국내 매체들이 직접 취재한 것은 아니고 영국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서 소개한 것이고, 사실 이 원래 보도를 보면 종신계약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는 의미, 즉 통상적인 선수 커리어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실질적인 선수 생활의 전성기를 모두 토트넘에서 보내는 그런 계약 기간이 이제 설정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최근 영국 언론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거대 자본의 올 여름 손흥민 선수 영입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토트넘의 대응에 대해 내부 소식을 독점 취재해 보도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선 현지에서 나온 보도 내용의 원문을 통해서 진짜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풋볼 트랜스퍼스에서 al-Ittihad가 나란히 31살인 프리미어리그 공격 듀오 손흥민 선수와 모하메드 살라를 오는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식의 보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이적설 전문 매체죠. 풋볼 인사이더. 과거에는 공신력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최근 점차 유력한 기자도 영입하고 취재망을 넓혀가면서 공신력을 높이고 있는 매체인데, 비록 풋볼 인사이더에서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웨인 베이시 기자의 취재 보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기사를 올리고 있는 피트 오루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이미 손흥민 선수와 협상을 시작했고 곧 공식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대리인 측에다가 어느 정도 언지를 주면서 구두 협의를 가져갔지만 테이블을 열고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를 가진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계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의 불안정한 계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이 풋볼 인사이더에 밝혔습니다. 31살인 손흥민 선수는 여름 이적 시즌을 앞두고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1년 7월에 마지막으로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토트넘의 고위 소식통은 풋볼 인사이더에 토트넘이 여름에 공식적으로 한국 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와 새로운 계약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여러 매체에서 이미 보도한 대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이미 연장 옵션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발동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액의 제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물론 돈 때문에 커리어를 결정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지금 토트넘 내에서는 물론 최고 연봉 대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나 스타성이나 활약을 고려했을 때는 그에 준하는 조건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해주는 재계약과 연장 계약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진정한 토트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협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는 어떤 생각인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구두로 얘기를 진행을 했고 이 구두 얘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식 협상을 하자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풋볼 인사이더는 사우디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토트넘 계약 협상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이 또 나와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우디의 관심은 분명히 반가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물리적인 나이로 봤을 때는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고 이적 시장에서의 가치는 사실 재판매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액의 이적료나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봉 같은 것들이 설정이 되게 되는데 이 연봉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경기력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서 고액의 연봉이나 장기 계약이 30대 선수에겐 주어지지 않고 또 빅클럽들이 나이가 이미 든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현재 신체 나이라든지 운동 능력이 20대 전성기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당장 활약도 어떻게 보면 매 시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 사실은 다른 팀들이 오퍼를 하기에 조금 그래도 이제 이미 좀 어리고 젊은 선수들을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토트넘을 떠나서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도전을 할 만한 팀들이 많지 않다는 점은 재계약 협상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사우디라는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쟁 대상이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활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연봉과 장기 계약을 이제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난 2023년 여름에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잖아요. 케인 선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케인 선수를 메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의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케인이 떠난 지금 무게감이나 검증된 능력이라든지 스타성이라든지 마케팅 파워 모든 면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꼭 잡아야 하는 토트넘이 됐습니다. 올 시즌 기록만 보더라도 23경기 공식 경기에서 12득점 6도움으로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물론 7월에 32세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이 나이와 무관하게 20대 후반에 전성기의 피지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소한 3년 이상 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토트넘도 그 기간만큼의 계약을 특급 조건으로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을 이적하면서 현재까지 395경기 157골을 기록하면서 케인과 지미 그리브스에 이어 토트넘 클럽 역사상 최다 득점 3위에 오를 정도로 이미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인데 추가 연장 계약을 통해서 10년 이상 토트넘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케인의 기록까지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케인이 이루지 못한 우승컵까지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 선수로서도 122경기에 44골을 넣었고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또 북중미 월드컵이라든지 그 뒤에 열릴 사우디에서 열릴 아시안컵까지 도전을 하면서 아시아 선수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최고의 커리어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토트넘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많이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리빌딩을 대대적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과 팀의 이제 레전드가 필요하거든요. 이 레전드가 함께 호흡하고 또 큰 대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수 있는 토트넘의 선수가 지금은 많은 세대 교체 속에서 손흥민 선수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32세가 되는 상황임에도 장기 계약, 최고 연봉 계약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우디의 제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인데요. 튀르키예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기자인 에크렘 콘누르에 따르면 사우디가 제시한 조건이 무려 총액 7,5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적료와 연봉을 모두 합한 조건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적료 6천만 유로에 연봉 3천만 유로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이 이적료일 수도 있고 연봉일 수도 있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5년에 계약이 끝나니까 2024년 여름 시점에는 이적료는 낮아지고 연봉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토트넘의 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에크렘 코누르 기자 역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의 재계약 협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우디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유력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관심에 대해서는 CBS의 이제 벤 제이콥스 기자가 주도적으로 많은 보도를 해왔고 미국의 ESPN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믿을 만한 정보인 것이 지난해 여름부터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의 풋볼 트랜스퍼 최근에 이제 점차 많은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적 시장 전문 매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매체인데 스티브 케이라는 기자의 보도가 바로 이제 알 이티하드가 살라와 손흥민 선수를 동시에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 공격수인 함달라와 더불어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살라를 배치해서 3톱을 구성한 이후 클럽 월드컵 우승에 도전하겠다. 이제 국제축구연맹이 클럽 월드컵을 과거 월드컵과 같은 규모로 32개 팀이 조별리그부터 치르면서 4년 주기로 치르는 그런 대대적인 확장과 이제 확대를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이 월드컵에 대한 투자, 클럽 월드컵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은 손흥민 선수는 지난 여름에도 이미 알 이티하드의 제안을 받았지만 제안을 이제 거절하고 팀에 남게 됐죠. 하지만 토트넘이 만약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한다면
2025년에 이제 계약이 끝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토트넘에서 또 한 번 챔스에 못 나가면 다음 시즌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토트넘 아닌 다른 유럽 팀으로 가는 것보다 사우디에 가서 좀 확실히 돈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토트넘이 챔스에 나갈 때 뭐 다시 활약을 한다. 뭐 이런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인 부분들을 얘기한 것인데 손흥민 선수의 심성과 인품을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어찌됐거나 사우디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벤 제이콥스 기자가 이제 CBS 미국 매체의 정말 최고 공신력의 축구 기자인데 커트 오프 사이드라는 영국 매체의 독점 기고한 컬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살라, 케빈 더브라이너까지 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타들을 영입하는데 무려 2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3조 원을 투자할 의지가 있다. 한 팀이 다 되어들어온다기보다는 이 리그 차원에서 지금 사우디 리그가 왕가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투자 펀드라고 하더라도 왕가의 돈이기 때문에 사우디 프로리그를 마치 유럽의 슈퍼리그처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아 선수이기 때문에 알 이티하드나 알 힐랄이나 이런 사우디 팀들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야만 또 클럽 월드컵에 나갈 수가 있는데 외국인 쿼터가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 쿼터를 지금 10명으로 확대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리그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23세 이하 선수를 또 어느 정도는 보유해야 되는 조건도 있고 손흥민 선수 같은 아시아 쿼터 선수도 필요한 겁니다. 월드 클래스 아시아 쿼터 선수가 손흥민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거액의 제한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도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거액의 이적료를 챙길 수 있다면 물론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난 2022-2023 시즌에 부상으로 인해 조금 경기력이 떨어졌던 때라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면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스퍼스웹에서 이미 토트넘 내부 소식에 가장 정통한 에이전트로 알려진 폴 오키프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나는 대로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대리인 측 모두 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있겠지만 유력하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도 모두 새로운 계약을 원한다라고 했고 또 풋볼인사이더의 이전 보도 웨인 베이시 기자의 보도까지 언급을 하면서 30대 중반까지 토트넘에 남을 장기 계약이 될 것이며 상당한 연봉 인상까지 추진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 장기 계약은 최소한 3년이다. 즉 32세 시점에서 3년 계약을 한다는 것은 35세까지 계약을 한다는 얘기고 보통 이러한 계약에는 추가 옵션이 있거든요. 1년 정도 옵션이 포함된다면 활약에 따른 옵션이 추가된다면 36세까지 토트넘에서 뛰게 되는 것이니까 이 정도 기간이라면 사실상 종신계약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통상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30대 중반이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호날두라든지 메시 선수의 경우처럼 30대 후반까지도 뛰기는 하는데 이때는 유럽 최정상의 리그가 아니라 다른 이제 리그에 가서 뛰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도 뭐 사실 대표팀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면서 했던 과거 인터뷰에서 K리그에서 그래도 뛰어보고 은퇴하겠다. 한국 축구에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토트넘과의 종신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유럽 최정상의 리그에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까지는 토트넘에서 뛴다. 그 시점이라면 30대 후반 거의 40까지 됐을 때 아마 K리그에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주급이 이제 19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고 옵션을 포함하면 25만 파운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한 연봉 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옵션으로 받는 금액 이상의 기본급을 보장해 줘야겠죠. 최소한 30만 파운드의 주급 그리고 최대 옵션 포함 40만 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즉 현재 기본급 40만 파운드인 케빈 다브라이너가 프리미어리그 최고 연봉이고 그 다음에 엘링 홀란의 37만 5천 파운드인데 최소한 옵션을 포함해서는 이 정도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연봉 300억 정도의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것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 토트넘이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에게 이런 파격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1차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인데요. 현재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가 잠시 멈추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서 7위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17골을 기록하고 있는 엘링 홀란과의 차이는 아직 5골, 12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만 해트트릭을 해도 쫓아갈 수가 있고요. 또 후스코어드닷컴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결정력 선수입니다.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가장 많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로 4.40골을 더 넣고 있고요. 그 다음이 쿠두스의 3.53골, 디오구 조타의 3.23골, 아데바요의 3.20골,
허드슨 오도이의 상점 1억 골로 4골 이상을 더 많이 넣은 선수가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토트넘에 새로 오는 신입생이라든지 유스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자리잡게 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리더로서 정신적인 구심점으로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거의 단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에 왔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에 갔다가 오면서 만나자마자 독일어로 말을 걸어주면서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했고요. 베르너가 또 인정하면서도 손흥민 선수는 항상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 상대로 만나는 것보다 한 팀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베르너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 최전방 공격수로도 또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는 부분들,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뛰었던 경험을 통해서 독일어도 유창하고 성격도 좋고 영어도 유창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선수들과 잘 지내고 어떤 외국인 선수가 토트넘에 오더라도 먼저 자리 잡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게 손흥민 선수라고 합니다. 이런 친화력과 노력이 결국에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고 연봉을 줘도 된다. 이런 내부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토트넘의 대표 유망주로서 최근에 1군 팀에서 기회를 얻고 있는 제이미 돈리 역시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1군 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인상을 받은 선수가 주장인 손흥민 선수라고 말했어요. 믿을 수 없는 선수라고 했는데 함께 이제 훈련장에서 정말 만나면 좋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많은 도움을 준다. 훈련할 때도 도움을 주고 자신의 생각도 얘기해주고 잘해준다. 골문 앞에서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조언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거창한 게 아니지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경기력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선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 한 명의 가치가 토트넘에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마케팅 가치도 있죠. 아시아 축구 스타로서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것뿐 아니라 버버리의 런던 앰버서더예요. 아디다스의 글로벌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실력도 뛰어난데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선수 10인에도 선정될 정도거든요. 테크노 스포츠에서 보도한 2024년 가장 잘생긴 선수에 있어서 은퇴한 선수도 포함했을 때 1위 베컴, 2위 지루, 3위 호날두, 4위 디발라, 5위 카카, 6위 메시, 7위 피케, 8위 네이마르, 9위가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였는데 10위에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것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존재를 통해서 아시아 투어,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도 토트넘이 또 한 번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4년 7월 28일에 이제 토트넘 허스퍼가 팀 K리그와 경기를 하고 8월 2일에는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까지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고 풋볼 런던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팀 K리그와의 경기 2022년에 정말 엄청난 그 흥행을 거뒀고 토트넘이 100억 원 이상을 한국에서 벌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더 큰 인기와 더 큰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민재 대 손흥민이 성사되기도 하고 케인 대 손흥민이 성사되기도 하는데 케인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시킬 때 토트넘이 내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2차례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 경기를 치르고 그 수익금 전액을 토트넘이 수령하는 조건입니다. 토트넘이 케인 이적료로 9,500만 유로를 받았는데 원했던 것은 1억 유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유로를 채우기 위해서 이 친선 경기 조건을 넣은 것이고 에릭 다이어의 조건부 이제 이적도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열릴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의 수익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했을 때 토트넘이 상당수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 손흥민 선수의 존재로 인해 가능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거액의 연봉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토트넘은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첼시가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한 주 경기가 밀리게 됐죠. 2주나 간만에 쉬게 됐고 자체 경기를 통해서 경기 감각을 다듬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경기는 3월 3일 일요일 0시에 킥오프하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역사적으로도 크리스탈 팰리스에 강했기 때문에 이 경기 다득점을 좀 쏟아내면서 올 시즌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 나서고 또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